이제 3월이 끝나가면은 조금 한숨 돌립니다. 3월까지가 너무 정신이 없고요. 보통 4월 정도가 조금 한숨 돌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임원 리더십 교육이 4월 초인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니까 뭐 학부모 연수를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식인 경우도 있고요. 체험식 연수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강의보다는 다들 체험하는 거, 뭐 만들기, 뭐 이런 연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교육청에서 학부모로 꼭 써야 되는 돈이 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하나라도 쥐어가시게 되는 그런 체험식 연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기념식 같은 경우, 5월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무의 몫인데 다만 소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뭐, 기념식은 교무가 마이크를 잡지만, 체육대회는 뭐, 체육부장님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들, 어, 유학생들이겠죠? 미인정 유학, 홈스쿨링, 그리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갔던 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 일수가 191일이면 63일, 192일이면 64일까지 미인정 결석을 하다가 그 날이 지나면 그때 정원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날짜가 보통 6월 첫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겨울에 나갔던 아이들, 그해 전에 겨울에 나갔던 아이들은 그 해에는 수업일수 3분의 1을 이미 채웠으니까 3월 4일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게 63일 또는 64일이 결석이 되는 날이 요때쯤이에요. 6월 첫 주쯤. 그래서 그 학생들 담임선생님들한테 안내 드릴 때도 6월 첫 주쯤에 제가 5월 말쯤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미인가 그 대안학교나 이런 데 간 학생들은 그 학생이 뭐 그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서류도 있고요. 무슨 외국에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서류 받아놨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 같은 것들 다 제대로 됐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특히 외국 간 학생들은 그때 출입국 조회 서류를 미리 받아놓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여전히 출국 상태인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것까지 진행한 다음에 정원의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중단 학생 취업 관리 전담기구 나이스 보고 이런 것까지 완료를 하는 게 이제 6월 첫 주 또는 이제 그게 뭐 한 6월 3일, 4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요 관리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학입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방학이 오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방학은 쉬고 싶은데 방학 전에 교무부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방학이 오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방학 교육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은 각계의 여러 가지 방학 중에 교육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하는 역할이 또 교무의 역할이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서 혹시라도 뭐 날짜나 장소 같은 게 겹쳐지게 되면 그런 거 조율하는 것도 여러 개 부서의 일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교무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떤 학교는 이제 그 직원들이 방학 중에 나와서 근무하시잖아요. 방학 중에 한 아침에 오전에만 잠깐 근무를 하시거나 그런 휴업일 근무 같은 걸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서로 일정 같은 거 조율을 해서 이 방학 교육 계획의 수립 그 내용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 것도 저희 학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맡은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 시무사님들 중에서도 방학 중에 나오시는 날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좀 한눈에 안 보이면 누가 오늘 오는 건지 누가 오늘 근무하는 건지 모르니까 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방학 교육 계획에 다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거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학 교육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방학 직전에 선생님들 토론 있는 교직원에 의해서 같이 모여서 연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방학 전에 평가 시기잖아요. 근데 평가 시기 하다 보면은 보통 일람표 쓰시고 이제 그러실 때 이때 생기부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야 되더라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생기부 모니터링을 1년에 최소 2번은 해야 되죠. 1학기 말, 2학기 말 정도에. 그래서 보통 평가 시기에 물론 너무 바쁜 시기지만 그때 평가계랑 같이 협정을 해서 그 생기부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게 미묘하면서도 어려운 게 생기부 모니터링을 해서 생기부 정정학과를 발견을 하면 생기부 정정을 위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사실 교무부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사실은 각 학년 교과까지 모두가 모이는 회의다 보니까 그리고 교장님 선생님까지 같이 오시는 회의다 보니까 정말 날을 잡아야 되는 그런 회의인데 생기부 정정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교무부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넣어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생기부 모니터링을 조금 앞당겨서 하면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 입력된 내용을 봐달라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링한 결과에서 생기부 정정한 것이 할 것이 나오면 보통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학기 말쯤에 평가 시기 직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한번 열리거든요. 이제 그때 생기부 정정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면은 좀 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기부 모니터링을 1학기 때는 평가 시기보다 조금 앞서서 그 전년도까지 입력된 내용 점검해 달라고 하고요. 요즘은 더군다나 생기부 모니터링을 그 서로 바꿔서 3번, 3차 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아무래도 1학기 때 꼼꼼하게 해놓으면 2학기 때는 크게 모니터링해서 바꿀 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1학기 때 모니터링을 좀 꼼꼼하게 해놓으면 2학기 때 선생님들이 일람표 쓰실 때, 아, 이거 1학기 때 모니터링에 걸렸던 거니까 이번 생기부에 일람표에 넣을 때 요거를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영문자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 좀 많이 번거롭지만, 바쁘지만 생기부 모니터링을 좀 해놓는 게 저희는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운영평가위원회 협의회 같은 것들 하게 되는 각종 협의회 같은 거에 아무래도 교무가 조금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교무가 친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친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음, 친목회가 없는 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보통 그럴 때는 결국 또 교무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 경우라든지 퇴임식이 있는 이런 경우들도 보통은 뭐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친목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또는 교무가 이런 걸 좀 준비하는 일도 많은 학교에서 교무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각종 행사나 업무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아마 지금쯤 각 학교에서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 아무래도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과정 짜거나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부장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